네, 순학교 대표 문상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어머, 뭘까요? 네, 우리 강 목사님이 그냥 편하게 와서 하는 일 이야기 들려주시면 된다고 해서 그냥 용감하게 왔는데 편하진 않네요. 네,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거창하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아래 부제로 개벽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뭐 우리 민족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 개벽이란 뜻이 뭐 잘 아시겠지만 닫혀 있는 것을 활짝 연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성경에 하늘과 땅이 열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의미와도 서로 상통한다고 생각해서 같이 뽑아봤습니다. 그럼 읽었던 본문이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경전을 이 고전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당연히 읽고요. 아이들이 뭐 헬라어 성경도 헬라어를 배워서 이제 읽고 있는데 성경, 불경, 또 배다경, 사서와 또 우리나라의 경전이 이제 동경대전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같이 읽고 있는데요. 그 핵심 문장이 바로 이건데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이게 거의 핵심 뭐 문장인 것 같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이 글자를 모르거든 개벽 소리 듣지 마라. 천지가 개벽하니 만물이 새로워라. 사람 또한 그 가운데 다시 나지 않으랴. 하늘님을 모시고 조화를 바로 세워 영원히 있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리니 만물이 새로워지고 사람 또한 그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겠는가. 네, 굉장히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저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또 하늘 뜻을 늘 품고 살아가셔서 그런지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제 몇 문장을 제가 뽑아봤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부분을 넣어서 그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갑자기 나왔는데요. 제가 실은 아이들하고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문명의 발상지를 한 달 정도 아이들과 배낭여행을 하는데요. 영국,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영국의 어떤 호텔에서 조식을 하고 나오는데 그 앞에 큰 액자에 이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세계 지도인데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런 지도를 우리 동양의 중심에 있는 뭐 세계는 둥그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건 아닌데 어려서부터 늘 이런 지도를 익숙하게 보다가 갑자기 영국에서 뭐가 안 나오나요?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이 왼쪽에 있고 우리가 아주 극동 쪽에 위치해 있는 그 지도를 보고 굉장히 어리둥절했었고 그 앞에서 한참을 이렇게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영국은 자기들이 또 산업화를 일으켜서 세계 중심에 있다고 이제 생각할 테니까요.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계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중국과 그런 패권 싸움에서 사뭇 작년과 올해 굉장히 지금 사뭇 세계가 굉장히 격동하고 있고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중심에 놓고 이제 보면 그 양쪽에 지금 유럽과 지금 아시아가 있는데 포인터가 보이실까요? 네, 네. 제가 저에게 스승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스승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구는 해양 문명의 나라여서 그 변화가 바다의 어떤 파도여서 파도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집트와 이 근동에서 이제 문명이 페니키아를 통해서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유럽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다시 파도의 어떤 그 흐름에 이 동부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 동부에서 서부 개척을 계속 해 나가는데 이제 이쪽에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 파도의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의 동부가에 도착할 것이다. 이게 문명의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문명에 어떻게 보면 주도를 했다기보다 그 영향을 받고 혜택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라면 이제 기다리면 우리의 어떤 문명을 꽃피울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젠틀하다는 미국의 어떤 그 표준을 우리가 따라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민주주의도 또 K컬처도 푸드도 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 것을 너무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문명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지도를 특히 유라시아인데요. 이 유라시아의 지도를 자꾸 이렇게 뒤집어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는데 뒤집어 보면 남반구에서 우리나라를 올려다보면 아마 우리가 그 유럽의 위치에 또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그 유라시아 쪽은 횡단 열차를 지금 횡단 철도를 거의 놨잖아요. 우리나라만 연결하면 지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육로로 저 서유럽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고요. 아메리카는 어때요? 이 북미 종단 열차를 지금 놓는가 봐요. 그러면 이 베링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생활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도를 가만히 이게 들여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좀 떼어 놓으면 혹처럼 붙어 있는데 떼어 놓으면 이 아메리카의 지도가 굉장히 데칼코마니처럼 되게 흡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이 그린란드에 이제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캐나다도 내 땅이다, 그린란드도 내 땅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서 지금 뭔가 야욕을 세우고 있는데 이 아시아에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무시할 수 없는 최애 강대국이 있는데 이것과 이제 대립하려면 어떤 영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데칼코마니 형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되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도 지도를 뭐 늘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개벽이 있은 뒤 오랜 세월이 지나 또 다른 개벽이 다시 오게 된다. 옛 질서의 하늘은 이미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이 열렸으니 사람을 바로 알고 사람을 제대로 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 뭐 실린 글인데 지금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래서 경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학교를 이제 처음부터 학교를 한 건 아니에요. 뭐 여러 이유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를 하자는 그런 요청을 받고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미루고 그때 제가 했던 게 미래학과 교육사를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미래학이라고 하는 게 아직 학문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애언자 계열의 어떤 이런 전통이 미래학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 앞이 조금 보여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보고 어떤 교육을 시작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현재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교육 운동을 했었죠.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교사셨고 주변에 이제 교사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절대 나는 교사나 목사는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이제 굳건히 하고 제가 살아갔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피해 다녔어요. 그게 아닌 길로만 계속 다녔는데 실은 지금 학교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강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한신대 신대원에서 MDB 과정까지 뭐 굉장히 뒤늦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하지 않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리 이제 인류사도 이제 보게 됐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 해서 인류가 여러 차례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수렵 채집 사회 때는 자연 산물을 그냥 먹고 살았잖아요. 하루에 1시간도 노동하지 않고 놀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이제 농경 혁명이 일어나서 농경 사회가 되었고 또 산업 혁명이 일어났고요. 인터넷 혁명은 제가 대학 때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요. 그때 복수 전공을 전산학과를 같이 하면 취직이 잘 된다라고 해서 전산학과를 부전공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기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혁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주면 386 그 버전으로 문서 작업을 했던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다른 친구들은 이제 상고 나와가지고 되게 타이핑을 잘하는데 저는 타이핑을 못해서 학원을 가는 기억이 있어요. 계속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늦어서 그때가 이제 혁명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지 않았나.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코로나 전에 박근혜 탄핵 시국 때 실은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폭탄 선언을 하죠. 그때 우리는 너무 국내적으로 힘든 시기여서 이 뉴스가 거의 다 묻혔어요. 네, 저는 그때 캠프 중이었는데 지금도 저희 학교는 캠프 독서 캠프를 이제 3주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관련된 책들을 계속 주문을 하면서 이제 책을 뭐 한 100권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에 4차 산업혁명이란 네이밍이 잘못됐다. 이건 완전히 천지개벽할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건 이름이 주는 착각.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는 뭐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AGI라는 G는 이제 제너럴이라고 해서 범용, 우리 삶 곳곳에 뭐 특별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범용 이제 AI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네. 이걸 예언한 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미래학을 공부한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학자가 미래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인데 1960년도에 미래는 지식 기반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때 이미 포스트 어떤 모던에 대한 또 후기 산업 사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데올로기는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 60년 되면 지금도 우리는 이데올로기 전쟁 중인데 그때 뭐 정말 피 터지게 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연구를 했고요. 이유는 이제 양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어떤 반성적인 논문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그런 게 가능했나 봅니다. 60년대에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바로 다시 60년이 지나고 정말 지식 기반 사회를 토대로 한 AI 시대가 우리 이제 눈앞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암암리에 굉장히 여기저기 뭐 세계 최고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통계에는 제가 못 봤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피터 드로커라고 하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도 평생학습 주장했던 인물이잖아요. 이분도 이제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면은 뭐 자본주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본주의는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200년 정도 역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자본주의 이후 포스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지식이 부의 주된 원천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지식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될 거다라는 애언을 60년대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심하게 했고 그러면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끝에 내가 뭔가를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낼 재주는 제가 없어서 오래된 어떤 교육의 전통에서 이 시대에 가장 맞는 또 앞으로 미래와 가장 맞는 미래학교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6번째 대멸종의 시대이죠. 생물학살, 생태학살, 지구학살. 지금 지구를 탈출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 다양성 국제 협약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이 경물이라고 해서 경물지치라는 이야기, 과학에서 어떤 자연을 잘 알면 아는 게 힘이다라고 했던 베이컨의 말은 자연을 잘 알면 그게 힘, 돈이 된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자원들 다 공짜였잖아요. 가져다가 이제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는 경물이라고 해서 우리 동학의 삼경이라고 아실 거예요. 경천, 경인, 경물이라고 하는 경천의 시대는 왔다 갔죠. 그리고 뭐 남아있죠. 경인이라고 하는 그게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경인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안 온 게 경물입니다. 사물, 물질을 공경해야 된다. 물질은 늘 우리가 소비하고 버리고 그런 함부로 대하는 뭐 이런 건데 지금 경물의 시대가 와서 이제 이 사물이 천물이 되는 물질이 천물이 되는 그래서 어때요? 베네수엘라 공격한 것도 에너지라고 히토류 때문에 지금 G2가 서로 싸우고 있고 그린란드에도 히토류가 많이 묻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물질 전쟁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의 사사천 물물천, 이천, 인내천인데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내천으로 물질 안에 하늘이 있다 이런 뜻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이미 도래했거든요. 개벽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나 빅데이터, 생명공학, 스마트시티 기계도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기계를 진화하는 유기체. AI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이번에 이제 세스에서 드디어 피지컬 AI까지 지금 등장해서 청소, 빨래 뭐 모든 거 다 이제 로봇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저보다 더 똑똑한 로봇이 뭘 한다 하잖아요.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만물이 활물이 되고 천물이 되고 그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걸까요? 네, 개벽이 왔나요? 느끼고 계시나요? 한쪽으로는 굉장히 걱정, 또 굉장히 반동적인 이거는 몹쓸 것이야. 그래서 계속 경계하는 축이 반드시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너무 또 급하게 따라가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뭐 그런 시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해방사가 인권의 확대 과정이었어요. 휴머니즘 들어왔지만 여전히 노동자에 대한 인권 아직도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또 여성 오늘 특히 여신도의 여성이라고 어디 감히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게 이제 불가능한 그다음 유색인종 성소수자 지금 특히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아직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아직도 인간 중심주의적인 휴머니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인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놔서 사람만 망가뜨려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큰 집인 우주를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놔서 이제는 인권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산처럼 사고하고 나무처럼 숨쉬고 물처럼 마음이 흐르는 인간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위대한 결단이 지금 개벽의 시대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치적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21세기의 민주주의는 다시 재영성화를 해야 되는데 내성외왕이라고 하죠. 20세기에는 왕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속 민주화에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만인이 주인 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주권자인데 네가 뭔데 계엄을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경험을 못해서. 근데 21세기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페이지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성의 민주화라고 해서 만인이 성인이 되고 보살이 되고 성자가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오심즉 여심이라고 내 마음 한마음 온마음 미투 유투 위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 식물 동물 광물까지 광물도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화학자들이 이제 그런 리포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영물이고 활물이다. 이런 그래서 지금은 정말 구도와 구세의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 민주주의는 결국 포스트 휴먼 민주주의인데요. 인간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구 혹은 만물을 위한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세 명의 이제 여성 학자들인데 또 이 책이 나온 지도 꽤 됐습니다. 이 세 명의 여성 학자가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인간 중심에서 탈출하자. 휴머니즘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날 때 다른 만물들이 모두 인간과 함께 평등해지는 각자가 다 하늘님을 생명을 모시고 있으니 이게 훨씬 더 진보된 그래야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도나 해러웨이르라고 하는 사람 여성인데요. 사이보그라는 은유를 통해서 인간과 기계, 자연과 문화, 남성과 여성 등 이원론적 경계를 비판하고 기존의 페미니즘의 정체성, 정치를 넘어서 연대와 혼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로지 브라이도티라고 하는 포스트 휴먼이라고 해서요. 인간을 자연과 타자, 기술과 분리하지 않고 관계와 책임 속에서 다시 사유하자는 윤리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 캐서린 헬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기술 발전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뭔가 분리해서 사고하게 되면서 이미 우리는 포스트 휴먼이다. 그렇지만 몸을 잃지 않고 사유하는 방식을 다시 배워야 한다. 이 그림 혹시 보셨나요? 안상수체를 만드신 안상수 선생님이 날개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생태문명을 이런 굉장히 간략한 기호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떠받치고 있죠. 양쪽에 해와 달이 있고 물과 하늘에서 사는 생명체들 그리고 물과 산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위에는 늘 인간의 발에 짓밟혔던 지상에 사는 나무나 풀들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천지가 개벽한 그런 그림입니다. 저도 이제 이 도식을 굉장히 자주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계속 옛날 패러다임으로 뭔가 사고하고 행동하고 뭘 자꾸 일을 벌리고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제 관점을 바꾸려고 지도도 자주 들여다보고요. 이 도식도 자주 보면서 골똘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자를 모르거든 개벽 소리 듣지 마라. 아까 이제 읽었던 겁니다. 네, 어때요?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리니 만물이 새로워지고 뭐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걸까요? 네, 우리 이제 근대를 안 된다. 그래서 위정척사파가 있었고 개화해야 된다. 그래서 위정척사파는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여전히 이제 친명해야 되는 사대해야 되는 그러다 이제 망했고요. 개화하자고 그게 이제 일본식 개화. 굉장히 신흥 젊은 세력이었지만 이들도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척사도 개화도 아닌 제3의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민중을 중심으로 일어섰던 것이 개벽이라고 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또 내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그 다음에 우리 것으로 근대화하자. 그래서 이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지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우리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미국주의로 우리가 지금 AI를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신흥 세력에 이제 업혀서 갈 건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제3의 길
죽지 않으려면 제3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네, 강권이라고 해서 흐를 권리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이제 4대 강을 다 틀어 막았는데 이거 굉장히 무식한 시대와 맞지 않는 오래가지 못한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제3의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왕가누이 강과 타라나키 산에 인권, 천부 인권을 부여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3의 길을 지금 선택한 거죠. 두 개의 특이점이 왔죠. 홀로세의 끝이고요. 사피엔스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주역에 나오는 하늘이 쪼개져서 열려서 땅의 깊이 그 기운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표시한 문자이고요. 미국은 신문명을 창조한 나라죠. 산업화를 시작한 건 영국이지만 산업 문명을 구가한 건 실은 미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AI라고 하는 어떤 신문명을 창조했어요. 그럼 이 문명이 꽃 피워야 되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꽃을 피웁니다. 미국이 신대륙이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구대륙이에요. 산업 문명에 세팅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리셋하고 세팅하기가 어렵죠.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대륙을 자꾸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시스템 에러죠. 지금 민주주의도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자본주의도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시스템 에러 상태에서 이대로 갈 수 없다. 찰리 커크라고 이제 암살당했잖아요. 그래서 마가 세력이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결집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저 숭악한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방식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기존의 질서 가지고 지금 더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충돌하고 이제 두 문명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킹이라고 하는 왕은 없다. 단두대 이미 죽였는데 뭐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지금 움직이고 올해가 아마 미국 건국의 25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년 벽두부터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에너지고 지금 그린란드도 어떻게든 우리가 점령할 것이야. 캐나다에도 계속 캐나다 원래 미국 땅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막 뉴스에 나오니까 굉장히 가슴이 뛰고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건국의 아버지가 4명이 있었잖아요. 조지 워싱턴, 뭐 알렉산더 해밀턴, 뭐 잘 아시겠죠? 토마스 제퍼슨. 이들이 미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미국 헌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이랍니다. 시민 불복종 같은 것이 법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을 때, 내 위에 개인의 위에 섰을 때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든이라고 하는 소로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국가죠.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새 문명이 와서 4명의 건국의 아버지가 지금 유튜브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네, 피터 틸이라고 하는 페이팔 마피아 기획자예요.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뒤에서 기획하고 있고 우리 에이펙 때 이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환영했는데 우리는 뭐 투자하려나 보다 환영했는데 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명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준비가 되었는가? 받아내서 제3의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반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키운 사람들입니다. 왼쪽 위에 어머 큰일 났네. 아까 잘 안 되는 걸 봐가지고 뭘 건드리는 게 무서워요. 벤스잖아요, 부통령. 오하이오주 그 주지사 하다가 이거 다 피터들이
뒤에서 굉장히 많이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서 부통령까지 밀어 올렸고요. 이 사람 알렉스 카프라고 해서 팔란티어에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팔란티어의 CEO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철학을 제대로 정통적으로 한 철학자예요. 철학자 CEO예요. 이 사람도 이제 그 피터 틸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 이 사람은 세계관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철학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팔란티어라고 하는 AI 그 기술을 지금 팔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신문명에는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벤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새로운 거버넌스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근대 때 새로운 그 민족 국가라고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민족 국가 형태가 다 나오고 헌법 이런 게 다 등장하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거버넌 지금의 거버넌스 형태는 관료주의가 돼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할 사람이 벤스죠.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요. 이 사람도 같이 이제 페이팔 하다가 독립했잖아요. 제조를 하는 거죠. 신문명에 맞는 문물을 새로운 문물을 우리도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다 신문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끝나잖아요. 핸드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텐데 새로운 문명에 필요한 신문물을 제조업자예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니 뭐 이런 우주선 이런 거 지금 신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신문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로마 제국의 그 상징이거든요. 그 독수리의 X자의 가운데 이제 십자군의 십자가가 들어있죠.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스페이스 X 또 뭐 트위터인가 뭐 인수해가지고 X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새로운 문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만 높이 보니 개벽 이치 어찌하랴 사람 속의 하늘 있건을 밝히 보지 못하는도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영국에서 그 파도를 타고 도착한 곳이 여기 보스턴이라고 하는 동부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가 이쪽이잖아요. 근데 아시아의 동부는 어딜까요? 우리입니다. 네. 그래서 동부에서 처음부터 미국이 이 51개 주를 다 갖고 있지 않았어요. 몇 개 주에서 시작해서 계속 서부로 개척하러 가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 가장 최첨단이 서부의 끝에 붙어 있어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럼 바다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그린란드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문명을 다시 리셋해서 세팅할 수 있는 신도시, 오염되지 않은 땅. 그리고 이제 온난화 때문에 지금 남반구 이쪽으로는 사람이 살 수 위로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린란드가 굉장히 안전한 중국이나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제 여유만만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서가 아니라 동에서 서쪽이 아니라 이제는 남반구에서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 여기 보시면 이게 강으로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아 쪽이고요. 유럽 대기근 때 기후 난민들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했는데 21세기의 기후 난민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동서에서 남북으로 북이 40에서 60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딱 그 경계선에 지금 있죠. 다시 이제 이 그림,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쪽에 있잖아요. 오면은 일본은 이미 이제 미국과 함께 관계 있고 이쪽이 지금 동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중국과 러시아. 그래서 중국도 러시아도 시끌시끌 지금 하죠. 네, 중용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 백공즉 제용족이라고 해서 백공. 수만 공이 뭐죠? 산홍공상할 때 그 공이 제조업자들이 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굉장히 풍족해진다. 이번 에이펙 때
굉장히 많은 누구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랑 이런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어요. 백공들이죠. 오게 되면 왜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집중할까? 이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가? 이미 이제 지금 북미 쪽은 갈 때까지 가서 이제 와야 돼. 일본은 이미 이제 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륙과 연결이 바로 되고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기술을 많이 잘 받아들여요. 네. 또 실제 솔라시도라고 해서요. 우리 다도해에 그 남쪽 다도해 아시죠? 거기에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포진해 있어요. 우리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픈 AI, 엔비디아, 브레인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는요. AI 시대는 데이터 센터가 관건인데 거기에 빅데이터가 모여 있으니까요. 이거 한 번씩 가동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걸 냉각시킬 수 있는 바닷물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가깝고 그래서 이 다도해 쪽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국도를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피렌체 그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이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결국 영국의 산업화를 추동하게 되죠. 여기 반도 국가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무역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 해상 국가죠. 그다음에 뉴욕도 어때요? 바다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다 새 문명을 만들어낸 빅시티들입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AI 시대로 바뀌어 가는데요. 산업 문명은 신도시, 고양 일산 분당 신도시, 지금도 신도시를 짓겠다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디지털 문명은요. 이 기존의 신도시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새로운 표준이 나와야 되는 거죠. 표준 문명과 표준 도시가 서로 나와서 아마 그린란드가 그런 표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역시 다시 이제 제가 계속 지도를 들여다 봐야 돼요. 네. 자, 억조창생 다시 나서 새 세상을 이루도다. 세상의 운수가 다시 돌아오고 하늘과 땅은 새로워진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된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걸까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는 노동은 선택이다. 신석기인들은 하루에 몇 시간 노동했을까요? 하루에 1시간도 안 됐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놀고 먹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다는 거죠. 어떻게 잘 놀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그다음에 돈도 없어진다. 가상화폐로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이제 화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년 정도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빌 게이츠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아니 언제부터 부르주아지들이 이렇게 인간은 너 일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하루에 20시간씩 일했잖아요. 우리 초기 산업시대 때. 그게 8시간으로 줄었는데 지금도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보시면 농업 문명 때는 구할이 90%가 농민이었습니다. 지주는 10%죠. 산업 문명 때는요. 공장주 자본가들이 10%고요. 90%가 노동자였습니다. 교육도 거기에 맞게 세팅됐잖아요. 농사 짓는데 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농경지 대본 정도 세종이 그런 책 정도만 썼고 나머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교육이 필요 없죠. 산업시대 때는요. 공장이 온 오프라고 하는 이 불 올리고 키고라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R이라고 해서 읽고 쓰고 세마기 가장 기초적인 어떤 문해를 가르쳤습니다. 디지털 문명은요. 90%가 이제 플레이어와 크리에이터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전의 문명은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안 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차를 안 타고 다니진 않겠죠. 그러면 그거는요. 예전엔 90%가 했다면 지금은요. 5%에서 10%만 이 일을 해도 돼요. 지금 시골에 가보세요. 농사를
거의 들판에 사람이 없어요. 다 기계가 하잖아요. 농부님들도 차 타고 와서 다 기계로 합니다. 그래서 10%가 100%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문명도 그러겠죠. 인류의 오래된 꿈 뭐죠? 백수잖아요. 어, 네, 파이어족이 되려고 열심히 투자하는데 파이어족인데 뭐 건물은 없지만 우리가 노동과 생산이 사라진 시대, 인류의 오래된 꿈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어떻게 놀까가 걱정이세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세요? 네. 잘 생각해 봐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근데 과도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명의 과도기 때는 사실 그랬어요. 이거 올라탄 사람과 이 시류를 잘 이해하고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은 애들이 있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담유사를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정말 개벽이 있느냐고 묻자 하늘이 묻고 땅이 대답하되 그 증거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저희 학교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서 교육은 10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학교를 30년 전에 시작했을 때도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 저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아야 방향 제시를 잘 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30년 전에 참 방향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레이트북스라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은 질문과 대화로 키우는 깊이 있는 사고력과 미래를 여는 통찰의 힘이라고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그레이트북스는 고전이 아니에요. 고전하면 올드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위대한 질문, 책 목록도 아닙니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위대한 질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들이고요.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텍스트 간의 대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GB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있나요? 학습 조직. 네.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보가 아닌 내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이 GB를 읽고 나면 나 자신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게 GB 교육의 전통입니다. 책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질문의 위대함이고요. 유명해서 살아남은 책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건네온 가장 오래된 대화입니다. 해답이 있는 책이 아니고요. 질문을 담고 있어요. 대화 공동체, 혼자 읽는 묵독이 아닙니다. 함께 묻고 답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주입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렇게 강의형 이런 구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그래요. 늘 동그랗게 앉아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질문을 유지해 주는 사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튜터인데요. 이 질문, 위대한 질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이걸 끝까지 이 질문을 지켜내는 자가 튜터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다 그레이트북스 교육을 했죠. 문사철, 과학, 언어, 예술, 종교까지 하셨습니다. 정약용, 이순신, 뭐 최근에 친영복 선생님까지 뭘 하셨죠? 시서화까지 하시잖아요. 정약용도 그림이 나왔잖아요. 다산이나 연암 선생님 다 시서화까지 합니다. 문물을 겸비하고 자연과 멋하는 이런 어떤 사상, 이런 민족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이제 대통합의 시대잖아요. 이 부활해야 됩니다. 국영수만 잘해가지고 되지 않고요. 몸을 써야죠. 문물을 겸비하고 그리고 자연과 버타는. 근데는 질문이 상실되어 버렸죠. 그래서 20세기에 모티머 애들러 허친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냐면
대학이 직업 훈련소가 되어 버렸다.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위대한 질문을 대학은 큰 학문이니까요. 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 직업훈련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어떤 복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질문이 확장되고 있는데 AI 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절실한 시대이죠. 네. 그래서 핵심 원리가 질문 중심이고요. 대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내가 칸트를 읽었어, 플라톤을 읽었어, 내가 동경대전을 공부해서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내 존재가 변하는, 그리고 함께 읽고 탐구하는. 그래서 대화 간의 텍스트라고 하는 것도 이러합니다. 플라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 텍스트 간의 대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을 대화시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대화시키는 거죠. 같은 신학 안에 있지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기 위해 나는 이해한다. 정반대의 이야기거든요. 실은 두 분을 대화시켜야, 두 교부를, 홉스와 로크와 루소를 대화시켜야 합니다. 네.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학교가 미국에, 우리나라 전통 교육이 이런 게 서당에서 공자맹자를 했던 게 아니고 본학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유지했는데 저희는 일제 때 이게 이제 중단이 됐고 그 전통을 되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근대 학교를 일본이 이제 한국 시민 만들려고 국민학교 만들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 3년 통치하면서 가난한 자 계급의 교육을 심었습니다. 노동자 교육을 심었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다시 복원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서구는 이 전통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된 학교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19세기에 아까 모티머 아들러와 하친스의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300년 정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여기는 대학에 전공이 없습니다. 4년 내내 그레이트 북스 100권을 읽고 졸업해요. 교수들이 다 튜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수도 함께 공부하죠. 그리고 15명 이하의 세미나, 질문하고 대화하는 수업을 하고요. 시험을 보지 않아요. 한 학기가 끝나면 돈레그라고 해서 모든 교수들이 한 학생을 앞에 두고 이 아이의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졸업할 때 논문을 써요. 학기마다 에세이를 써요. 졸업할 때 내가 철학적 논문, 과학적 논문을 쓰면 여기서 그레이트 북스는 인문학은 후마니타스라고 해요. 근데 그레이트 북스는 과학 고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 쪽에 그 논문을 쓰면 BS 사이언스 그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 대학원을 갈 수 있죠.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이 학교를 많이 갔어요. 전장학금을 받고 애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아이들의 태도나 또 언어 능력, 그다음에 그 세미나 할 때 그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아이들이 많이 해서 총장이 이제 이렇게 친서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동양의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교육을 정말 이게 가능한지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이 총장이 직접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 학교를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여긴 대학이니까 유초중고 아이들의 그레이트 북스는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5세부터 20세까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레이트 북스를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어린이들에게 저희는 5세부터 20세가 있어서 청소년들까지 있어요. 그 통합 교육입니다. 학년 1학년, 2학년이 없어요. 초중고란 이름도 없고요. 그래서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레이트 북스는 민당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구전으로 전해준 민담과 옛이야기, 전설, 신화, 예비학이라고 동양의 철학은 바로 학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학문을 하기 전에 태도와 자세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애비학이라고 하는데 동몽선습이나 사자소학, 추구, 천자문 이런 걸 먼저 가르쳐요. 세종도 이것부터 배웁니다.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소화학으로 들어가죠. 소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문이라고 하는 사서, 오경을 비로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주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글들을 아이들과 낭독하고 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숲나무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숲과 나무라는 뜻이고요. 숲은 세계, 나무는 그 안에 있는 개체, 나죠. 숲을 이루고 있는 나. 특히 이제 과라고 하는 그 과, 숲과 나를 연결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를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해보니 나를 알고 나를 둘러싼 세계를 알고 나와 세계의 연관성을 아는 것이 공부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을 담는 그런 예쁜 우리말이 있을까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세 개를 나열을 했어요. 숲과 나무. 근데 너무 기니까. 그리고 약간 생태학교 같잖아요. 생태교육도 많이 하지만 제가 처음 만든 학교가 자연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숲나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꽃들에게 희망을처럼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고 살리는 나비의 삶을 살자. 우리가 지금 나비 문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나비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읽지 못하는 사람들, 읽을 수 있어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문해문맹자들을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교사가 되지 않으려고 엉뚱한 데 취직을 했는데 준공무원 정부 투자기관에 있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60살 될 때까지 그때 은퇴하니까 뒤에 있는 부장님, 차장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여기서 30년을 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삶이 고작 이런 거야? 너무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인생의 암흑기여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주변에서 난리니까 어떻게 들어간 직장이 다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표를 쓰고 저기 산속 공동체 수도원에 1년 동안 잠적을 했어요. 1년 뒤에 이제 나와 보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 안에 있더라고요. 고치 안에 나비가 될 재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3가지였습니다. 내 삶에서 계속 내가 원튼 원하지 않았든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자연이라고 하는 저는 부모님이 이제 막 깡촌에 부임을 하셔서 되게 깡촌에서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근데 늘 힘들고 외로울 때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숲이 그립고 실제 가요. 그래서 그 숲에서 한나절 정도 앉아 있다 오면 모든 게 다 치유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숲이라고 하는 거. 2번째는 책이었어요. 부모님이 책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그림책, 아동문학책 이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는 어른책 읽고 자랐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공동체인데 저희 형제가 5형제, 저희 아빠가 외롭게 자라셔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되게 외롭게 자라셔서 12명을 낳으리라 했는데 이제 5가지만 낳았는데 늘 집에 이제 저희끼리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조용하고 혼자 책 보고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어디도 잘 안 돌아다녀요. 한번 돌아다니면 굉장히 크게 멀리 가고 국내에서는 거의 저는 안 돌아다녀요. 집 학교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데 제 환경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운명이구나. 숲, 책, 공동체를 제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3가지 키워드를 한번 따라가 보자.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은 게 아니라 제 삶에 이미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쫓아다녀 보니 결과 이제 이게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 3가지가 합쳐진 게. 처음부터 학교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절대.
그리고 이 시대의 스승이 학교를 해야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동네 아줌마가 나 같은 게 학교를 해.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좋은 학교가 생기면 저도 학교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몸이 좋지 굉장히 저체중으로 태어나서 근데 옛날 학교는 정말 10시까지 막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쓰러졌거든요. 저체중으로 태어나서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윗목에 그냥 저를 버렸대요. 근데 제가 막 꼼질꼼질해서 뭐 지금까지 살아있나 봐요. 근데 이제 학교의 굉장히 그 강하고 폭력적인 저는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여러 번 쓰러지고 학교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책을 이제 몰래 책을 많이 읽었죠.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아무튼 이 세 가지를 이제 계속 쫓아갔고 학교할 생각은 없었고 '좋은 학교가 생기면 내가 가서 역할을 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여긴가? 아니고 여긴가? 여긴가? 아니었습니다. 난가? 그럼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밖에 말한 슬로건과 내용이 너무 달라서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교육이 특히 아이들을 속일 수 있나?' 이런 충격이 너무 커서 '내가 해야 되나?' 이래서 제가 인제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너무 심심해 가지고요. 취직하고 싶진 않았고 심심해서 그때 제가 다닌 교회가 주일에는 되게 바쁜데 주중에 비어 있잖아요. 그 교회도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주중에 제가 거기를 어 그 빌려서 작은 도서관 형태로 그래서 3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아무튼 그건 이제 없고 그 아파트 50 평짜리 아파트 1층 놀이터 앞에 거기를 제가 새로 임대료가 비싸니까 전세로 들어가서 거기를 아이들을 위한 봉천동이 이제 교육 공동화 지역이에요. 아직 지금은 뭐 달동네는 없지만 다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굉장히 교육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또 머물 공간도 없는 거예요. 위험하기만 하고. 그래서 애들이 와서 간식도 먹고 쉬고 책도 보고 과제도 하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작은 도서관을 제가 꾸몄죠. 그래서 아이들의 참새 방앗간이 되었고요. 여기서 책만 읽었는데도 학교 공부를 너무 잘하게 성적이 막 올라가니까 부모들이 "학교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읽기가 멈추면 뭐가 멈출까요? 네. 한번 저 단어에 한번 넣어 보세요. 공란으로 제가 비워 놨으니까. 네, 작은 도서관이 학교가 된 어 이런 배움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고 저희 학교의 기본 로직이에요. 가운데에 이 텍스트가 있죠. 이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는 이야기글, 정보글, 아이코노 텍스트라고 글그림이 함께 있는 그림책. 그림책이 아이코노 텍스트라고 진보한 지금 텍스트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문자를 이제 잘 못 봐서 옆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어야 상상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그 아이코노 텍스트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할머니나 어른들이 그림책을 굉장히 애호가들이 많이 애들이 보는 책이 아닙니다. 네. 이 텍스트는 언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대어, 고전어, 현대어를 다 가르칩니다. 고전어는 한자어와 이집트어, 예전에는 페니키아, 아카드어, 우가리더까지 수메르어까지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여러 같은 반대에 제가 져 가지고 '이집트어는 남겨 놓자.'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요. 고전어는 문명을 일으킨 나라의 언어 그레이트 북스가 이제 고전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한자어 뭐 이런 언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어는 이제 의사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강대국의 언어를 사실 배우긴 배워야죠. 이런 언어를 10여 개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글 정보글은 어 근대 학문이 나오기 전에 다 연역법이었잖아요.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밑도 끝도 없어요. 일단 선언.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지 않죠. 그런 걸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엔 귀납법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직관적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꼭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하나하나씩 쪼개고 따지고 뭐 분석하고 그게 이제 오류가 더 많죠. 그래서 사서삼경 여기에 저희 동경대전이 빠졌네. 옛날 버전 이미지를
썼나 봐요. 맨 위에 동경대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경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서삼경, 성경, 불경, 배다경 정도를 읽고 있고요. 학문은 인문사회 자연과학밖에 없죠. 네, 인간을 연구한 또 인간이 만든 사회 제도를 연구한 또 네이처라고 하는 자연이라는 걸 연구한. 그러면 이거 이제 읽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0세 전까지는 스키마타, 이미지와 하위 개념을 굉장히 많이 저장해야 됩니다. 10살이 되면 모국어가 안정이 돼요. 요즘 애들 국어, 수능 불능이 국어 때문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세컨 랭귀지가 아니에요. 모국어가 2개가 아니잖아요. 영어 아무리 배워도 슈퍼마켓 가서 영어 쓸 일이 없는 나라예요. EFL 환경이거든요. Foreign Language인데 영어 교육을 다 ESL 세컨 랭귀지 형태로 아이들 가르치고 10살까지는 모국어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모국어는 사고 언어예요.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모국어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10살이 되기 전에 조기 유학의 영유, 저희 서초동은 거의 영유 100%예요. 영유 보내서 모국어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외국어가 들어가니 뇌에서 어때요? 언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결정적 시기 때 모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애들이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영어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못해요. 발달 지체가 아닌데 경계지능이 많은 이유예요. 지능 발달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 때문이에요. 외국어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죠. 왜요? 교육의 카르텔이 어마무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네. 그래서 10살이 된 모국어 안정이 되면 저희는 기초문해, 기능문해, 문해력을 가르치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독서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아무튼 이 우리나라는 독서학이 학문으로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국어과에서 다 해요. 하지만 교육 선진국은 독서학과라는 게 독립이 돼 있어요. 독서학 석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독서 이론을 실험하고 연구해서 다 내놔요. 우리 누가 할 거예요? 국어는 국어 내용이 있잖아요. 춘향전 이런 거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독서 자체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리딩 자체를. 맞죠? 그럼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독서 이론책은요. 영어권에서 나온 이론을 다 국어 교수들이 번역한 책이에요. 영어랑 한글은 언어 체계가 달라요. 그걸 쓸 수 없습니다. 톱다운 방식이에요. 아이들은 보텀업으로 가르쳐야 돼요. 적용할 수 없고요. 베스트셀러 되는 독서책들 있잖아요. 독서 뭐 그런 책들이 있죠. 그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간증집이죠. 내가 이렇게 책을 읽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체험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됐지만 우리 아이는 안 될 나는 안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 그래서 문해력인데 그 다음을 이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독서국가 선포해서 국회에서 다 모인대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는 사람들 제가 몇 면을 봤더니 다 사서협회, 도서관협회예요. 사서들은 독서 문화 운동을 하시는 분이고 책을 분류하시고 하시는 분, 독서 교육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헌정보학과잖아요. 근데 독서학이 없으니까 독서 교육학과가 없으니까 어때요? 사서들이 자꾸 독서 교육을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어교사회 그다음에 도서관 협회. 그래서 국회 다 모여서 21일 날인가 뭘 한대요. 가보려고요. 네. 그리고 모든 책은 어떤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문해력입니다. 이걸 다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에 글은 언어로 쓰여져 있어서 언어도 가르쳐야죠. 10살이 되면 한글을 평생 쓰는 모국어 제대로 한번 가르쳐야 됩니다. 의문론부터 시작해서 언어 철학이 5가지잖아요. 의문론, 형태론, 의미론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발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영어 발음은 하려고 혀까지 자르면서 우리나라 모국어 발음은 엉망진창이에요. 아이들 이중 모음 같은 거 발음 전혀 못해요. 네, 가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해력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쳐서 그레이트북스 미래학교는 아까 시천주라고 하는 만물과 만인과 만물을 모시고 섬기는 주체, 생태 문명의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미래 세대에서 나와야죠. 학교에서 미래 세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가정도 안 되죠. 우리가 이미 지난 세대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AI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 세 번째 르네상스예요. 지구가 멸망하지만 않는다면. 왜냐하면 노동과 생산을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죠. 그래서 AGI 시대에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AI 쓰고 있는데 얘가 나한테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질문해야 그 무궁무진한 그 지식들이 얘네들이 찾아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정리해 주잖아요. 질문하지 못하면, 근데 우리 교육 자체가 질문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수업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질문하면 짜증나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심각하죠. 비판적 사유. AI는 비판적 사유를 하지 않아요.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잘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몸이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죠. 따뜻함 이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소통이 불가능하죠. 거의 1대1이잖아요. 예. 그다음 윤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이게 AI가 못하는 거예요. AI가 잘하는 걸 우리가 또 잘할 필요는 없어요. AI가 못하는 걸 해야 우리가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다운 것만 지금 남아있죠. 노동하느라고 우리가 실은 인간다움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기계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하고, 그럼 좋은 질문이 담겨있는 책을 읽어야죠. 답이 있는 책이 아니라 좋은 질문이 담겨있는 그레이트 북스인 거죠. 네. 이런 학제를 가지고 있고, 저희 이제 아이들은 놀이하는 인간, 소통하는 인간, 질문하는 인간, 도전하는 인간. 그래서 경전과 학문, 예술을 문해력으로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아이들 지금 사진입니다. 책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레이트 북사님 맨 앉아가지고 공자맹좌 책만 읽나 보다 50% 이상이 몸으로 하는 경험이에요. 몸 쓰는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가요. 탐방. 봄, 가을에 가장 계절이 좋을 때 2주 동안 밖에 있어요. 탐방은 우리나라의 국내에 사회 역사적인 이슈가 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주도 가면 뭐 강정마을부터 시작해서 4.3이니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사대강이다 그러면 사대강 시작부터 끝까지 자전거를 타고 직접 다 인터뷰. 전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런 탐방, 사회 역사적 탐방을 하고 그 현장에서 문제의식을 갖는다. 노작은 우리 애들은 이제 혼족이잖아.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식의주를 자기가 스스로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뭐 청소는 뭐 청소기가 해주고 음식은 배달 음식 먹고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AI도 없는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을 정말 잘 돌봐야 되는데 식의주에 대해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식의주가 나를 살리는지,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실제 음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노작. 그다음에 여름, 겨울 방학 때 어차피 춥고 더워서 야외 활동 잘 못하니까 저희 독서 휴가를 가요. 지금 아이들이 3주 동안 독서 캠프하고 책만 주구장창 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문명의 나라, 이번에 그리스에 3주 갔는데 직접 답사하면서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 사유를 하죠. 언어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시민으로서 언어 능력을 갖추는 거. 아이들이 했던 활동들입니다. 네, 집도 이번에 집을 한 채 지었어요. 집도 지어봐야죠. 네. 평생 집 지을 일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건축사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또 아파트 들어가 사니까, 지어진 집에서 사니까. 했던 노작들, 풍물까지 우리 노동하면서 했던 게 풍물이니까 아이들 풍물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 갔던 지역들입니다. 안 돌아다닌 데가 없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우리차들 몇백 년 된 다원들이 있더라고요. 남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남도에 몇백 년 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그런 다원들이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차를 만들고 해보려고 합니다. 애들이 했던 DMZ 500km도 3주 동안 직접 걸었어요. 구도로를. 군인들도 안 다니는 구도로를. 네. 콜롬비아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애들이 직접 걸었던 캠프입니다. 지금 5세부터 10세 아이들이 그림책으로 철학하는 아이들이란 캠프인데 애들이 어떤 철학을 해요? 주제가 저번 캠프 때는 AI 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지고 철학했고요.
이번은 질문이라는 주제로 철학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애들하고 했던 그림책들 시간 되면 읽어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고요. 호랑이를 타다라고 하는 그림책인데 제 3의 선택을 한 그런 그림책이에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림책.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합니다. 아이들은 오염되지 않아서요. 이데올로기나 고정관념 별로 없어요. 훨씬 철학을 잘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워요. 네, 그랜드 투어 갔던 이렇게 많은 나라를 쿠바까지 갔다 왔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가보고 싶어서 네, 다 이제 이미지들이어서요. 언어연수 갔던 곳, 지금 저의 고민.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녹여내는 우리말로 하면 만인과 만물까지 모시고 섬기는 살리는 그런 세계관, 사상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 고민. 그다음에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입한 교육 이제 그만하고 우리께 최고잖아요. 우리 교육을 좀 찾아서 우리 거 여기 아까 국악 예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께 최고니까 이제 새로운 문명의 새로운 교육 K-에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북방 민족들에게 한번 수출해보자 라는 그런 포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문해력이라는 게 바탕이 돼야 저는 교육자니까 그러면 내가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잠이 너무 깊어 이미 개벽이 왔는지도 모르는구나. 하늘과 땅은 이미 열렸고 그 변화는 사람들 가운데 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숲과 세계의 숲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비숲을 나비숲이라는 문명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지금 제안 거버넌스나 또 단체들 다 돌아다니면서 제안하고 있는 문해력 센터 만들자. 빌딩 짓자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만들면 돼요. 가까운 데 동네에서 제안서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인데 또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아이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3가지 키워드 생명, 우리 교육, 문해력 집중해서 교육의 100년을 한번 우리가 지금 제대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 조선 말에 우리가 겪었던 그 식민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